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얘를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짚어볼게요. 얘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다음 게시판 들어갈 때도 좀 괜찮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사람인력 관리소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였죠. 그리고 얘는 잠깐 제껴 두고요. 애드 사람을 먼저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자,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넣어 줄 건데요. 프린트 F로 해서 숫자 부분 %d 이름 부분 %s 넣어줬던 거였고, 여기 줄바꿈 해주고 받아온 4개 변수로 우리가 얘를 처리를 했던 거였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겟사람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이 상태는 인력관리소 직원이 오늘 첫 번째 누구 몇 살 방문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난 상태라고 했던 거였죠. 출력 한 번만 하고 끝난 거니까 어딘가에 기록도 하지 않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겟사람을 나중에 할 때 정보를 가져올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객체를 만들고 이 과정을 했던 거였죠. 지금 이 과정을 한 이유가 인력관리소 직원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두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사람 클래스가 필요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사람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얘한테는 이름과 나이라는 변수가 필요했던 거였죠. 이게 있어야 이 노트에 이름 적는 칸, 나이 적는 칸, 이게 있어야 적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 공간을 만들어 준 거고, 여기다가 이제 직원이 적어 넣은 거죠. 객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지금 직원이 이름이랑 나이를 적어 놓았어요. 그게 지금 딱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겟사람을 만들게요. 겟사람은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애였고, 4개 변수로 받아오고 있는 이 숫자들은 우리가 번호라고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4개 변수 이름을 번호로 수정을 해준 거였고요. 리턴은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라도 리턴이 돼야 되죠. 그래야 에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리턴 값을 넣어준 상태였죠. 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만 리턴해주면 에러가 없잖아요. 여기다 뭐 정수를 리턴하거나 이러면 에러가 나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에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널 같은 경우는 객체의 이제 디폴트 값인 거였고, 이 사람은 사람 객체 넘기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기소개, 얘는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기능이에요. 얘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도 출력을 하라고 하니까 출력문을 가져와서 넣어 준 건데, 여기도 번호, 이름, 나이가 변해야 되죠. 처음 자기소개할 때 1번 홍길순 30살, 두 번째 자기소개할 때 2번 홍길동 20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뭔가 변화하게끔 써줘야 되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해줬더니 지금 이름이랑 나이는 이 변수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데 번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번호라는 변수 하나를 없으니까 만들어 준 거예요. 가져다 쓰라고. 지금 여기에는 디스가 다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얘를 그대로 실행을 시켜보면 널이 나와요. 왜냐? 리턴을 객체, 새로운 객체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 get사람 실행됐을 때 객체 하나 남을 거고, 이거 실행됐을 때 객체 하나, 이거 실행됐을 때 객체 하나. 지금 리턴 값이 객체니까요. 이렇게 남겠죠. 근데 얘가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냥 객체만 만들어서 남겨준 거니까. 그럼 여기는 값이 들어있는 게 없겠네요. 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겠지만 이 변수한테는 사실상 이 리모컨을 아무리 조작을 해봐야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값들, 여기서 그 남겨줬던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값들이 빈칸이에요. 값이 없어요. 근데 이 객체를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소개 때. 그래서 다 널이 0, 널,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값이 없을 때는 디폴트 값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넘버링도 안 되고 있으니 우리가 넘버링이 일단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만들어 줬던 거였고요. 얘를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0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사실 요거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앞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이런 걸 써야 되는 게 있으면 생성자를 통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add 사람 안에다가 지역 변수로서 번호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우리가 0으로 초기화한 마지막 사람 번호 가져와서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번호 써준 것도 저장을 해주겠다, 기록을 하겠다 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직원이 번호라는 칸, 이름이라는 칸, 나이라는 칸이 있는 종이에다가 1번 흥길순 33이라고 기록을 한 상태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 add 사람이라는 메서드가 끝나면,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면, 여기서 끝나죠. 끝나고 나면 얘는 죽잖아요. 열심히 종이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종이를 쓰레기통에 구겨서 버렸어요. 여기 휴지통에. 그러면 결국 가져다 쓸 수 없죠.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지 않았어요. 보관을 안 했어요. 기록해 놓고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열심히 사람 정보를 입력을 해 놓고요, 다 쓰고 나서 저장 안 하고 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정보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에, 이 메서드가 끝나서 이 A 사람이라는 애가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얘를 백업해 두려고, 저장, 보관을 하려고 전역 변수로서 사람 타입으로 변수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얘가 끝나기 전에 첫 번째 add 사람이면 얘한테 넣어주고, 두 번째 add 사람이면 얘한테 넣어주고, 세 번째면 이거 얘한테 넣어주고, 이 작업을 했던 거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 빠졌던 게 이것도 있죠. 이거 안 해주면 얘는 직접적으로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호는 1일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거 해줬던 거.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써줄 수 있었다라는 거. 왜냐면 이 번호는 플러스 1 한 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 번호를 다시 얘한테 넣어준다는 건
얘를 1씩 증가시킨다랑 똑같은 거니까요.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add 사람 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번호가 1씩 증가를 하겠네요. 그러면 add 사람 실행될 때 첫 번째 실행되면 번호는 1이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건문을 써서 번호가 1일 때 첫 번째 add 사람을 했을 때 라는 얘기죠. 그때 이 A 사람이라는 애를 여기다가 백업을 시키겠다 했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쓰자면 얘도 디스겠죠. 왜냐면 좀 얘 가져온 거니까요. 얘는 사람 인력 관리소에 있는 전역 변수잖아요. 얘 안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 컨트롤을 해서 얘한테 접근하는 거죠. 거기다가 얘를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가 2일 때, 번호가 3일 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번호가 첫 번째 add 사람 했을 때, 번호가 1일 때는 첫 번째 add 사람 했을 때 A 사람 0한테 지금 여기서 기록했던 종이에 뭐 번호, 이름, 나이 칸에다가 다 적었던 이 종이를 A 사람 0한테 넣어서 보관을 하겠다 하는 거죠. 저장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진짜 저장을 했어요. 삭제시키거나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요, 저장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갯사람이 얘를 가져다가 정보를 꺼내올 수 있는 거죠. 저장해둔 A사람 0이라는 걸 열어보면 그 안에 홍길순 33 첫 번째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턴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갯사람 첫 번째, 갯사람 1 했을 때 얘 가져오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애드 사람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고, 갯사람 2 했을 때 두 번째 애드 사람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고, 갯사람 3 했을 때 세 번째 애드 사람 한 얘 정보 가져오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번호는 여기서 인자값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갯사람에서 받잖아요. 이 번호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아직 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만 적었을 때에는 번호가 1, 2, 3, 1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아닐 때 리턴 타입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리턴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 경우가 다 아니라면 너를 리턴해라 라는 것까지 적어줘야 에러가 사라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혹시 괜찮으실까요, 동호님? 잠시만요. 동호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음수거를 처리를 했고요. 네,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갯사람을 리턴을 해주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과정 갯사람 1 했어요. 그럼 여기에 애드 사람, 첫 번째 애드 사람 했던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얘가 남는 거죠. A사람 0 리턴을 받았잖아요, 번호가 1일 때. 지금 A사람 0한테 뭐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애드 사람 했을 때 저장
종이에 적었던 홍길순 33 첫 번째 라는 기록이 적혀있는 종이가 들어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 종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죠. 그 A사람 0이라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 A사람 0을 A사람 1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다시 넣어주겠대요. 그럼 이 A사람 1은 홍길순 33 첫 번째 라는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걔한테 자기소개를 시키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적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첫 시간에 한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돌려보시면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일단 얘를 이제 좀 간편하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꾸기 전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3명밖에 없었는데 1명을 더 놓고 싶어요.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35살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사람 35 임꺽정 2가 되겠죠. 이 사람을 추가하고 싶어요. 네 번째 사람이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도 자기소개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4번 임꺽정 2 35살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안 하겠죠? 제대로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지금 갯사람 4예요. 갯사람 했을 때 널 리턴 받죠? 4에 대한 경우 없잖아요. 그쵸? 애드사람 할 때도 지금 우리는 3명까지 밖에 저장을 못해요. 기록은 더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록은 더 하겠죠. 근데 저장을 못해요. 보관을 못해놔요. 그래서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추가해서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서도 번호가 4일 때 라고 하는 경우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번호가 4일 때 리턴해주는 거 추가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원래 되던 대로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를 안 바꾸셨군요. 자, 이렇게 해줘야 지금 새로운 사람을 추가할 때 정상적으로 추가가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애드 사람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기소개 시키기 위해서 이거 변수 하나 더 만들었고요. 요거 하나 추가했고요. 여기도 하나 추가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인력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 하나, 우리가 원래 한 3명 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3명짜리로 만들어 놨는데 4명이 온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껐다가 이거 다시 적용시키고 다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지 적용이 되겠죠.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조금 간편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걸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다 사람 타입이네요.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어차피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얘네 일단 주석을 걸어 놓을게요.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얼마나 간단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라고 하는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요, 생성자를 통해서 여기를 뭐 100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배열 객체를 크기가 100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100명까지는 사람들한테 담을 수 있잖아요. 사람 객체 정보를 사람들이라는 배열 객체한테 100명 것까지는 담을 수 있죠. 지금 그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자, 얘를 주석을 걸어 놓고 상관없구나. 자, 여기에 이제 뭐 0 이러면 0번 방에 배열 객체라는 건 이 크기가 100으로 만들어지면 100개의 방이 만들어질 거고, 첫 번째 방 0, 두 번째 방 1 해서 99번째 방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0번 방에다가 A 사람 넣겠다, 1번 방에다가 A 사람 넣겠다. 이게 애드 사람 한 번 실행할 때마다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라는 배열 객체 안에 사람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쵸? 우리 좀 전에 번호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서 이렇게 각각 넣어줬죠. 얘는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과연 얘처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012 순서대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줘야 될까요? 얘는 반복문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add 사람 첫 번째 실행되면 0번 방에다가 넣을 거고요, 두 번째 실행되면 1번 방에다가 넣을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그 실행 순서, 실행 횟수에 대한 번호를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요, add 사람이 첫 번째 실행이 됐어요. 번호 1이죠. 번호 마이너스 1이래요. 0번 방이죠. 거기다 A 사람 넣겠대요. 그쵸? 자, 두 번째 실행 됐어요. 번호 2죠. 2-1이네요. 1번 방에다가 A 사람 넣겠대요. 맞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반복문이고 조건문이고 이제 필요가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갯사람은요? 얘도 똑같죠? 리턴에다가 여기도 지금 번호 인자값을 통해서 매개면서 받아오고 있는 이 번호를 활용하면 이거 리턴해주면 되잖아요. 1번 갯사람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add 사람 첫 번째 했을 때 들어가 있는 얘 0번 방 거 주면 되잖아요. 1번 갯사람 하겠다. 그럼 여기 1 들어오고 1-1은 0이니까 0번 방 거 리턴 되겠네요. 두 번째 갯사람 하겠다. 그럼 여기 1번 방에 들어있는 애 주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2-1, 1이죠. 1번 방에 있는 걸 리턴 되겠네요. 이러면 끝나요. 잘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하나 추가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준다고 해도 이제 건드릴 게 없죠. 5번 3 32 이렇게 해주면 밑에 코드를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쵸?
단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 100명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얘도 크기를 제한을 걸어 놓은 거니까 100명이 넘어가면요, 이제 101번째 방문한 손님은 우리가 저장할 수가 없죠. 그럼 그때는 또 프로그램 끄고 이거 수정해서 업데이트해서 다시 사이즈 늘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 했던 방식보다는 이만큼씩 줄어들면서 간단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처음에 조건에 배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배열 없이 처리한 거 하나랑 배열로 처리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한 거예요. 이 정답은 제가 열어 드릴 거고요. 이걸 안 열어 드렸었네. 13일차. 자,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정답이 버전이 여러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 보시고요. 좀 복합적인 문제라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영상을 좀 돌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정답 보면서 몇 번 더 반복해서 풀어 보셔야 돼요.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셔야 게시판을 할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따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화면 봐주세요. 제가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 이 아티클, 이거 뭐죠? 그냥 객체 하나 만들어서 쓰려고 한 거죠. 그리고 뒤에 이거 붙었으니까 아티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객체, 그 타입으로 아티클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얘랑 똑같은 거죠. 얘는 인트들, 오직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을 만든 거고, 얘는 아티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티클 배열을 만든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생성자에다가, 지금 얘 생성자죠. 생성자에다가 매개 변수 받은 거고요. 그 매개 변수로 얘네들 값 넣어준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 생성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거랑 말씀드렸었죠. 이거 생성자에서 인자값 받는 거 기억나실까요? 네. 다른 생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new 아티클 객체 하나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티클 클래스가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에러가 나고 있죠. 뭐 오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컨스트럭터, 이 생성자는 un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매개변수가 2개 있는, 인자값이 2개 들어가야만 하는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기 해결책을 보면은 얘한테 인자값을 주든가, 아니면 생성자의 매개변수를 빼든가, 아니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생성자를 만들던가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만들 거예요. 자, 이러면 이러고 나서 이거 한번 보죠. 이거 하면 뭐 나와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영 나오죠, 영. 지금 이 아티클, 이 객체 만들겠다 했을 때 이 생성자잖아요. 여기 근데 아무것도 없죠. id 변수는 있는데 값 넣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id 출력하래요. 0 나오는 거죠. 그쵸? 이 상황은 지금 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0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id에 값을 넣어준 적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출력하면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뭐 생성자에다가도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어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 나올까요? 두 개예요. 출력문 두 개니까 두 개가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2 맞죠? 1, 2죠. 여기서는 얘로 1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알아서 두 개짜리 찾아가서 여기서 id 2 들어가니까 2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번 까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얘는 REG 데이트에 대해서 처리해준 적이 없으니까 널이 나오는 거고, 얘는 여기서 인자값으로 넘겨주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온 거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름이 똑같은데 뒤에 매개변수의 차이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이 방식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고, 지금 이 과정은 오버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성자 또한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객체가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내가 따로 호출할 수는 없지만 실행되는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도 오버로딩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얘는 뭘까요? last id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int 타입이래요.
그럼 정수겠죠. 근데 그 앞에 스태틱이 붙었어요. 우리가 스태틱을 붙이는 이유는 설계도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메서드에 스태틱을 붙였었죠. 근데 얘는 변수한테 지금 스태틱을 붙였네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 얘가 아티클 클래스예요. 그리고 이게 아티클 1이고요 이게 아티클 2라고 해볼게요. 지금 아티클 1 객체, 아티클 2 객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한테는 지금 id라고 하는 공간과 originate라는 공간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얘네 둘은 객체예요, 객체. 얘랑 얘는 객체고요, 얘는 클래스예요. 그 상태로 한번 봐주세요. 자, 원래 우리가 클래스에 이렇게 변수가 있으면 객체 만들어질 때 그 변수 공간 얘한테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만들어진다면 last id라고 하는 공간도 객체한테 있어야지 맞죠. 이게 그냥 스태틱이 없이 그냥 int last id였으면 이렇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스태틱이 붙으면요, 얘는 없어요. 여기에밖에 없어요. 얘가 last id예요. 스태틱이 붙은 변수는요, 객체한테 안 만들어져요, 공간 자체는. 대신에 클래스에 여전히 존재하고요, 여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가 접근해서 뭐 값을 넣거나 빼오거나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 직접 공간이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1번 객체, 2번 객체라고 했을 때 얘네 둘 완전히 전혀 다른 객체죠. 그럼 서로가 갖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스태틱으로 변수를 만들면요, 여기서 만약에 얘한테 1을 넣어요. 그럼 얘가 이 값을 가져오면 1이에요. 원래는 뭐 여기다가 id에다가 1 넣고 1번 객체에서 id한테 1을 넣었어요. 2번 객체한테 id한테, 2번 객체는 id한테 값을 안 넣었어요. 그럼 id 빼면 여긴 0 나오죠, 디폴트 값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스태틱 변수는 1번 객체에서 값을 넣어주면 2번 객체에서 뺐을 때 그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공통으로 가지는 공통으로 처리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죠. 일반 변수는 서로 다른 객체끼리 공유가 안 돼요. 전혀 다른 객체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유 자체가 안 되는데, 스태틱 변수는 서로 공유가 된다. 요거를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요, 스태틱 변수는이 아니라 이제 클래스 안에 스태틱 변수든 스태틱 메서드든 만들면요,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밖에 호환이 안 돼요. 스태틱 메서드한테는 그러니까 일반 메서드한테 아니, 스태틱 메서드한테 일반 변수 가져다 못 써요. 스태틱 변수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스태틱이 있으면요, 스태틱끼리만 서로 이제 호환이 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게 뭐냐면요, 스태틱 생성자예요. 얘는 모든 클래스 공통이에요. 클래스명 똑같이 만드는 이게 생성자인데, 스태틱 생성자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스태틱 중괄호만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거 게시판 하다 보면 내용 나올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 예시 갖다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스태틱은 스태틱끼리 호환이 된다라는 거를 그때 한번 다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땅하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자, 이렇게 스태틱 생성자를 통해서 라스트 아이디를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러고 나서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올까요? 네? 1, 0이요? 자, 한번 볼게요. 1, 2가 나와요. 한번 눈으로 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 만들어질 때 얘 실행되겠죠? 아,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스태틱 생성자는요, 그냥 프로그램 시작할 때 한번 실행이 돼요. 얘는 일반 생성자는 객체 만들어질 때, new 할 때 실행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스태틱 생성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얘가 한번 실행이 됩니다. 이걸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그 상태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1, 2가 나오는데, 자, 그럼 한번 눈으로 한번 쫓아볼게요. new article, 일단 프로그램이 실행돼요. 그럼 얘 되겠죠? 라스트 아이디는 일단 0이에요. 그 상태에서 얘 실행이 되는 거죠. new 했으니까. 그러면 라스트 아이디 뿔뿔 0이었던 애가 1로 증가를 하겠네요. 그리고 나서 this id, 이 아이디한테 이거 넣어주겠다. 그럼 지금 아이디는 1이죠. 이 아이디는 그래서 1인 거예요. 자, 두 번째 new 됐을 때 얘 또 타겠죠. 여기서 라스트 아이디 지금 1이었던 애를 2로 바꿔주는 거죠. 객체끼리, 서로 다른 객체끼리 스태틱 변수는 공유가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1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한테는 1인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증가했으니까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넣어 주겠대요. 그래서 얘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 여기서 1 넣고 여기서 빼면 얘도 1이다 이거죠. 원래 얘네끼리는 공유가 안 되는 게 맞지만 스태틱 변수는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같으세요? 제가 디스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일반적인 형태만으로 보면, 디스를 생각하지 않고 형태만으로 보면 이거 함수 실행이죠. 메서드 실행할 때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럼 얘가 뭘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아티클 얘는 가장 기본 생성자죠. 이렇게 new 객체할 때 쓸 수 있는 기본 생성자예요. 얘는 4개 변수가 포함된 생성자죠. 자, 제가 기본 생성자한테 이 dis 함수 실행문처럼 생긴 이 dis를 인자값까지 넣어서 줬어요. 그러면요, 얘가 얘를 실행시켜요. 다른 생성자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 인자값에 맞는. 자, 자, 제가 지금 생성자를 하나 또 만들었죠. 4개 변수가 하나 늘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인자값이 2개죠. 제가 다른 생성자를 실행시킨다고 했어요. 인자값이 2개예요. 그럼 얘를 할까요? 얘를 할까요? 1번, 2번.
1번이죠. 여기서 실행시키는 뭐 인자값 넣어줘서 알아서 찾아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다른 생성자를 실행시키는 실행문이에요. 이 디스 소괄호 세미콜론. 근데 지금 다른 생성자에서 얘를 지워보면요, 에러가 나요. 글씨브. 요거는 한번 구글링을 해보죠. 얘는 구글링보다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죠. 재기 생성자 호출 아티클이래요. 재기 생성자 호출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부르는, 그게 재기 호출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에러냐면, 지금 얘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성자한테는 매개 변수가 있네요. 얘는 근데 인자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자에 맞는 이런 걸 넣어주면 에러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두 개 매개 변수 받는 다른 생성자가 있는데 인자값 두 개 넣어줬더니 되는 거죠. 이 타입은 당연히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올까요? 이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이 내용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자, 1, 2 맞아요. 한번 쫓아볼게요. new article 했어요. 일단 스태틱 먼저 실행이 되겠죠. 라스트 아이디는 0인 상태예요. 그리고 얘 실행이 됩니다. 얘는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떠넘기는 상태였죠. 다른 생성자 호출해서 걔한테 일을 시키는 거였어요.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자값 넘어가는 거 좀 레스트 아이디 0이었죠. 플러스 1이니까 아이디는 1 넘어갈 거고요. 얘는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1, 2022 첫 번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는 1이었고 두 번째 얘 한 번 더 실행되겠죠. 지금 라스트 아이디 몇이에요? 1이죠. 여기 풀풀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1이고 플러스 1 하니까 2 넘어가는 거고요. 얘 그대로 넘어와서 두 번째는 2.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시 5분부터 하겠습니다.